지금 제 손목을 잡고 계신 분, 심장 질환 있다고 하셨죠? 근데 맥박이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안정적이죠?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더 침착한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 손목 비틀 때 손등에 핏줄 솟아오르는 거 봤거든요. 그게 심장 환자 손이 맞나요? 그 순간 한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아,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건 안전한 남자니까. 심장병이든 뭐든 날 건드릴 힘만 없으면 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자그마한 세탁소. 드르륵 드르륵. 낡은 다리미가 뿜어내는 증기 소리와 세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38살 한서진은 오늘도 남의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에 개 들어올 차례인데 준비됐어? 옆 슈퍼 주인 아줌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가 또 나와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에휴, 맨날 어렵다는 소리만 하네. 그럼 다음 달엔 꼭 넣어야 돼. 알았지? 아줌마가 혀를 차며 나가자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서진은 그 번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맞나? 오늘까지라고 했지? 돈 준비했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면 꼭. 다음 주? 더? 지난달에도 다음 주였고, 그저께도 다음 주였는데? 야, 한서진. 내가 우리를 호구로 보나? 아, 아닙니다. 정말 이번엔. 오늘 밤 10시. 내가 일하는 세탁소 앞으로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다리미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2억 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3개월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세탁소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반. 서진은 세탁소 문을 잠그고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디든 일단 멀리.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덩치 큰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한서진? 앞장선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주시면. 일주일? 크크. 우리가 자선사업자로 보여? 남자가 서진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의 거친 손아귀, 술 냄새, 위협적인 눈빛,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총성, 비명, 피, 쓰러지는 동료들. 아, 안 돼. 또 시작이야. 서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PTSD 발작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요.
서진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엔진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최고급 차량이었습니다. 뭐야, 저 차는? 빚쟁이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진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해. 저 차에 타야 해. 서진은 남자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벌컥 열고 굴러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든 갈게요. 뭐든 할게요. 차 안의 공기는 바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가죽 냄새, 차가운 에어컨 바람,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뒷좌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혁? 42살. 단정한 네이비 수트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갑자기 굴러 들어온 여자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시죠.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이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는 년 숨겨주면 너도 같이 당해. 민혁은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운전기사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저 사람들이 저분들 눈에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요. 그냥 가시죠. 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본닛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좌석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민혁은 그런 서진에게 손수건 한 장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차 시트 더러워집니다.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것을 선호하는 결벽증 환자의 요청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각 민혁에게도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리시죠. 태워드릴 의무는 없으니까요. 민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황급히 따라 내렸습니다. 저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민혁이 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랑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주세요. 대신 당신의 모든 빚을 즉시 변제해드리겠습니다. 민혁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차민혁? 한빛제약 전무이사. 제약회사 전무님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제게 필요한 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입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 계약서를 낭독하듯 건조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내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답을 들려주세요. 민혁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 갑자기 빚을 다 갚아준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으세요. 왜 하필 저예요? 돈 많으신 분이 여자야 얼마든지. 민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차갑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법적 부부이지만 각방을 씁니다. 둘째,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정맥으로 격렬한 감정 변화나 신체적 충격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생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야 합니다. 큰 소리도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감정적인 대화도 피해야 하죠. 민혁의 얼굴에는 체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격렬한 애정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서류상의 부부. 그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순간 서진의 뇌리에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소리, 폭발, 비명, 그리고 PTSD. 큰 소리에 놀라 식은땀을 흘리던 밤들. 갑작스러운 접촉에 비명을 지르던 순간들. 서진에게 남자의 존재는 공포였습니다. 특히 힘센 남자, 감정적인 남자는 더더욱. 그런데 이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 변화가 위험하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 격렬한 것은 못한다.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민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사실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시끄러운 거, 갑작스러운 거 정말 싫어해요. 우리 잘 맞을 것 같네요. 서진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3조. 배우자 간 신체 접촉은 최소화한다. 제5조.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서진은 이 조항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민혁도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들이 곧 충돌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서진은 민혁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타워 팰리스, 30층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 야경,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층고, 그리고 미술관처럼 정돈된 실내.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기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인간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당신 방은 저쪽 끝입니다. 민혁이 가리킨 곳은 거실 반대편 복도 끝이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진 위치.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짐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밤마다 문틈으로 누가 들어올까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건너방에 있는 남편은 안전했습니다. 심장병 환자,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람.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방에 들어간 민혁이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다.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약 결혼의 첫날 밤. 조용하고 평온한 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두 개의 거대한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곧 폭발하게 될 진실의 시한폭탄이. 결혼 3일째 되는 날 아침.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혁은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입니다. 가스 냄새. 서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화염, 비명, 과거의 악몽이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아, 안 돼. 진정해. 그냥 가스레인지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냄새는 환각이었습니다.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민혁 씨는 출근했는데. 서진은 황급히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찰칵찰칵.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집에 누가 있나?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벨벳 장갑을 낀 면도날 같은 느낌. 저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나서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호, 당신이 그 유명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라뇨? 나 강혜란. 민혁이 어머니야. 서진은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괜찮아. 급하게 결혼했다며? 우리 민혁이가 참 성격이 급해. 혜라는 서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미술품 감정사가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듯이요. 생각보다 수수하네. 화장기 하나 없고. 그래도 젊으니까 예쁘긴 하구나. 혜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탁소에서 일했다며?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혁이 취향이 참 특이해. 뭐, 착하기만 하면 되지. 안 그래? 혜란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진에게는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민혁이한테 들었어. 심장이 안 좋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아,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 잘하는 거야. 우리 민혁이는 예민해서 말이야.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혜란이 서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할 잘하렴. 민혁이 건강히 내 손에 달려 있어. 알겠지? 네, 어머님. 혜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문 앞에서 혜란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민혁이 회사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건강에 안 좋거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혜란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지? 분명 다정한 말투였는데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는 원래 며느리한테 엄격한 법이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날 저녁,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녁 드셨습니까? 아직요. 같이 먹을까 했어요. 민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같이요? 아, 불편하시면 따로. 아닙니다. 좋습니다. 민혁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진은 주방에서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세탁소에서 일하며 배운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민혁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맛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네. 집밥 먹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민혁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오늘 어머님이 다녀가셨어요.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요? 언제? 아침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건강 잘 챙기라고. 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왜요? 문제라도?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는 좀 특별하신 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제 회사 일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히 연구실이나 신약 개발 관련해서요. 왜요? 민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회사 일에 관심 많은 게 왜 문제지?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망상이야. PTSD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서진의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을 든 남자가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한서진. 현재 집안에서 설거지 중.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알았다. 계속 감시해.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 무전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탁소에 있을 때는 늘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술 취한 사람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공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서진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한서진 씨?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혁은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이 계속 켜져 있더군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민혁이 우유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진이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혁 씨는요? 밤에 잠잘 오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자주 깹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민혁의 눈빛이 창밖 어둠을 향했습니다. 끝내야 할 일들이요. 일이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일입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묘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어줘.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 민혁이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혁 씨, 서진이 불렀습니다. 민혁이 멈춰 섰습니다. 우유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민혁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계약 결혼이고 서로 남인데 왜 민혁이 자신을 배려하는 걸까요? 심장병 환자가 자기 건강도 챙기기 바쁠 텐데 며느리의 수면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인 거겠지. 아니면 계약의 일부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민혁의 서재. 민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빛 제약의 비밀 연구소 도면과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형사 박. 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혁아, 나야. 그 여자 조사 끝났어. 한서진 말입니까?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무엇이죠? 그 여자 과거가 거의 안 나와. 10년 전 기록이 싹 지워져 있어. 마치 누가 일부러 삭제한 것처럼.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파보세요. 알았어. 근데 너 조심해. 그 여자 단순한 세탁소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서진,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어머니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밤. 하지만 그 밤 속에 두 개의 비밀이 서로를 탐색하며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제3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스, 타겟의 남편이 수상합니다. 뭔가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다. 계획대로 진행해. 내일 밤 움직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곧 모든 것이 뒤엉키게 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 일정을 잡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민혁이 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서진은 펜트하우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 서진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해망상이야. 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진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긱. 서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PTSD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거친 손, 술 냄새, 위혀, 과거의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총성, 비명, 피, 쓰러지는 동료들. 아, 안 돼. 또 시작이야. 서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아. 우리 보스님이 너 좀 보자는데. 남자가 서진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진이 괴한에게 붙잡혀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서진 씨. 민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괴한이 순간적으로 민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민혁은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뛰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뭐야, 이 새끼. 괴한이 서진을 밀쳐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괴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드득.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괴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혁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손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괴한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이 새끼가. 괴한이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민혁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괴한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습니다. 쾅! 괴한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칼이 멀리 굴러갔습니다. 민혁은 괴한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누르며 팔을 꺾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모른다고. 돈만 받았어. 민혁이 팔을 더 꺾자 괴한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하수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내는 법이니까. 민혁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야.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저렇게 정확하게 급소를 제압하는 게 환자의 움직임이 아니야.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포, 혼란, 그리고 배신감. 민혁은 괴한을 제압한 채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보는데 자꾸만 과거의 남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남자, 폭력을 쓰는 남자, 한서진 씨. 민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지 마요. 서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민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당신 심장병 환자 아니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싫어요. 당신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아. 힘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거 무서워요. 남자가 주먹 쓰는 거, 사람 다치게 하는 거.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키려고. 알아요.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서진은 뒷걸음질 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 길.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괴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박, 지하 주차장으로 와. 손님 하나 데려갈 거 있어.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또 속았어. 서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조용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남자는 다 똑같은 거야.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저 괴한이 나를 해치려고 했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당화하지 마. 폭력은 폭력이야. 한편 민혁의 서재. 민혁은 형사박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놈 신문했어. 한빛제약 쪽에서 보낸 거 맞아? 역시 민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민혁아, 내 아내 말이야. 확실히 수상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그 여자 반응 봤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PTSD 증상이 전형적이야. 그것도 전투 관련. 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더 조사하세요. 알았어. 근데 너 조심해. 내가 조사하는 조직이랑 그 여자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진,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군요.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와 아이. 민혁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미안해, 수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꼭 복수해 줄게. 민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서로에게 숨기고 있는 과거의 무게. 모든 것이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민혁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옛날 세탁소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괴한을 제압하던 차가운 눈빛. 하지만 자신을 걱정하던 그 목소리.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날 저녁, 서진이 세탁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낯익은 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차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민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진 씨, 이틀 동안 당신 주변에 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제발 차에 타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서진은 주저했지만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한적한 강변도로로 향했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건 단순한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민혁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상한 남자들, 전부 서진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폭력배입니다. 그것도 마약 유통과 연결된. 왜 그 사람들이 저를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민혁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진 씨, 당신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당신 10년 전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제 일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지키려면 지키지 마세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거짓말쟁이잖아요. 심장병 환자라면서 왜 그렇게 싸웠어요? 왜 속였어요?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박이었습니다. 민혁아, 큰일이야. 지금 당장 그 여자 데리고 피해. 무슨? 통화가 끊어지기 전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형사 박 형사. 민혁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검은 SUV 2대가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요. 민혁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SUV들이 추격해왔습니다. 팡! 총성이 울렸습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 숙이세요. 민혁이 서진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차는 급커브를 돌며 골목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SUV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차체를 관통했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를 버려야겠어.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빈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뛰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거 예정인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둡고 미로 같은 복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 멀리 못 갔어. 거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서진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계단에서도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민혁은 서진을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내 뒤에 있어요. 5명의 남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끝이야. 순순히 따라와. 앞장선 남자가 총을 겨누었습니다. 민혁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방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자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공중에서 낚아채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퍽!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남자들이 총을 쏘려 했지만 민혁은 이미 다음 남자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근접 전투 기술.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특수요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 남자가 민혁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으윽! 민혁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죽어.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총을 쏜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남자 뒤로 다가가 완벽한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의 움직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수부대급 전투기술. 서진은 다른 남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발차기가 남자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퍽! 남자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3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남은 2명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물.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옥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혁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서진이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서로 모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 전직 국정원이에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코드명 블랙스완. 10년 전 작전 중에 동료들이 전멸했어요. 그 후로 PTSD.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일반인으로 살려고.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전직 검사입니다. 5년 전 마약 조직을 수사하다가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을 죽인 조직이 한빛제약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입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위장용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덜 의심받으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안전한 남자라고 생각해서 이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쫓기는 거죠?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파괴한 조직, 그게 제가 지금 쫓는 조직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들의 비밀 거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복수하려고 당신을 찾아왔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네,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엮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어머니.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강혜란. 제 어머니가 한빛제약의 실권자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가옥으로 피신했습니다. 민혁이 예전에 수사용으로 확보해둔 원룸이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요원 본능이었습니다. 민혁은 노트북을 열고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한빛제약의 비밀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부터 불법 마약 제조와 유통, 그리고 민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국정원 특수작전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블랙스완 작전, 동남아 마약 카르텔 소탕.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기밀인데 어떻게. 검사 시절 뒷거래로 입수했습니다. 민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당신이 파괴한 연구소, 그게 한빛제약의 해외 지부였습니다. 거짓말.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테러 조직 거점을 친 거였어요. 제약회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게 위장이었던 겁니다.
합법적인 제약연구소로 위장한 마약 제조시설, 민혁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발한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시체 사진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 중에 강혜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네. 한빛제약 창업주.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마약왕이었죠.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강혜란이 모든 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사업을 키웠죠.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날 우리 팀원들도 죽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전 중에 함정에 걸렸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어요. 7명이 들어가서 나온 건 나 혼자뿐이었어요. 민혁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그날 이후로 총소리만 들어도 떨어요. 남자만 봐도 무서워요.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신분을 지우고 평범하게 살려고. 근데 결국 다시 이렇게. 민혁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진이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제가 수사하던 조직원들이 우리 집에 침입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수연이와 딸 지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법원에 있었고, 서진이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총성.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려갔지만 늦었어요. 둘 다 이미. 미안해요. 서진이 민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아내와 딸을 죽인 놈들이 내가 살려준 놈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강혜란의 명령이었어요. 민혁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강혜란이 조직원에게 전화한 기록. 증거는 있지만 법정에서 쓰기엔 부족해요. 그래서 회사에 잠입한 거죠? 네.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했어요. 왜요? 위장용 안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혁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알았어요.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심이 생겼어요. 당신이 밥해주고 나 걱정해주고 조용히 기다려줄 때 저도요. 서진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우유 갖다 주고 내 수면 걱정해주고 나를 지키려고 싸울 때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심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가짜 부부가 진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강혜란을 잡으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민혁이 화면에 한빛제약 건물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비밀 연구실이 지하 3층에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카드키로 일반 구역은 가능해요. 하지만 비밀 연구실은 강혜란의 생체 인식이 필요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유인해야겠네요. 위험해요. 전직 블랙스완을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서진이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깨어난 특수요원 한서진.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세탁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움직이죠.
민혁도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혜란을 회사로 유인하고 서진이 그녀를 제압하는 동안 민혁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꼭 살아남아요. 네. 이번엔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혁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만난 두 사람.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함께 싸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혜란과의 마지막 대결. 10년 묵은 복수와 5년 묵은 한을 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살아남는다면 진짜 부부로 살 수 있을 것을, 죽는다면 함께 죽을 것을. 서진이 무기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쳐. 민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을 봅시다. 두 전사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 강혜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한빛제약 본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혁과 서진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에 침투했습니다. 서진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전복이었습니다. 긴장돼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니까요. 서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민혁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3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밀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체인식 장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여기로 유인해야 해요.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강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혁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 이 밤중에? 강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진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거를 찾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10분 안에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이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민혁은 복도 모퉁이에서 대기했습니다. 1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혜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무장한 경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경호원을? 강혜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나를 바보로 아니? 어머니,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내 가족을 내가 죽였다는 것, 그리고 복수하려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증거를 모으는 걸 지켜봤어. 재미있더라. 쥐새끼가 치즈 찾아 헤매는 꼴이. 강혜란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왜긴? 내가 한서진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서진? 강혜란이 어둠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와라, 블랙스완.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서진이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 한서진. 아니, 블랙스완이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내 팀원들을 배신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보를 흘린 건 당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걸린 거고. 강혜란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명성답게 똑똑하네. 맞아.
내가 국정원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정보를 흘렸지. 당신 남편을 죽인 게 접니다. 미안하지도 않아요? 미안? 크크크.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강혜란의 눈빛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그 무능한 남편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졌거든. 이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 아니, 난 현실주의자야. 강혜란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너희 둘을 여기서 죽이고 사고로 처리할 거야. 불륜 끝에 동반 자살. 완벽하지? 민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수하세요. 자수? 하하. 강혜란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난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 회장이야. 국회의원도 판사도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누가 날 어떻게 해?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순간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총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혁은 다른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복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서진은 2명을 상대했습니다. 발차기, 주먹, 관절기.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퍽! 퍽! 2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민혁도 1명을 제압했습니다. 남은 2명이 강혜란을 보호하며 후퇴했습니다. 강혜란이 직접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쐈습니다. 탕! 민혁이 서진을 밀쳐냈습니다. 총알이 민혁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윽! 민혁 씨! 서진이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요. 민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진은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강혜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혜란이 다시 총을 쏘려 했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강혜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경호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꼼짝 마. 총 내려놓아. 형사 박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박 형사. 민혁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미안, 늦었지? 내가 보낸 증거 파일 받았어. 영장 발부받는데 시간 걸렸어. 경호원들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혜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들이 가만 안 둬. 강혜란이 발악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머니. 민혁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 살인 교사 녹취,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요.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겁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혜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 경찰이 강혜란을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5년 동안 품은 복수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2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 박이 다가왔습니다. 야, 2 다 병원 가야겠다. 특히 너 민혁. 어깨에서 피 나잖아. 괜찮아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 가요. 이제 우리 안전하니까 천천히 치료받아요. 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난 사랑, 상처로 만나 치유로 맺어진 인연. 두 전사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강혜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빛 제약은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민혁은 검찰에 복직했습니다. 서진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요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PTSD를 겪는 퇴역 요원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서진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직 경찰 특공대원으로 작전 중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내담자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서진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어젯밤에 또 악몽을 꿨어요. 근데 이번엔 덜 무서웠어요. 여성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저는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요? 네. 내가 무서워할 때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났어요. 상담이 끝나고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같이 먹을래?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 또요? 매일 그것만 먹잖아요. 맛있는데 어떡해요? 민혁의 목소리가 장난스러웠습니다. 알았어요. 집에서 만날게요. 사랑해요. 민혁의 고백에 서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센터 직원이 택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왔어요. 서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오늘 저녁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마이너스 민혁. 서진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 결혼 때 받은 가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약혼 반지였습니다.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촛불이 켜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환영합니다, 아내님. 민혁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글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에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전 오늘 빚쟁이에게 쫓기던 당신이 내 차에 뛰어들었죠. 민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난 당신을 위장용 아내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민혁 씨,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서진 씨, 아니 서진아. 민혁이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요? 계약서도 없고 조건도 없는 진짜 결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100번이고 네. 민혁이 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직접 만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어머, 당신이 다 만든 거예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맛은 장담 못하지만 민혁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때요? 간이 좀 세긴 한데 맛있어요. 서진이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민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 참, 내일 우리 어머니 면회 가볼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고 싶어요? 네. 용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죠. 다음 날 교도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강혜란이 나타났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아함도 오만함도 사라진 채였습니다. 왔구나. 강혜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살인자가 피해자한테 안부를 묻다니. 강혜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강혜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후회 하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오래 악마로 살아서 인간이었던 게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강혜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날 닮지 마라. 복수와 욕망에 빠지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상하게도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서진이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1년 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 서진은 진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혁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민혁과 서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애들 힘들겠는데요. 부모가 전직 국정원이랑 전직 검사라니. 괜찮아요.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되죠. 민혁이 서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겁쟁이 여자와 심장병 환자 남자의 계약 결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전직 특수요원과 전직 검사. 상처로 만나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서진과 민혁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